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보증 공급을 위해 출연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관 주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고 출연금은 17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거제시의 융자 규모의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시의회에 의결이 되면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해서 심의 확정을 받고 내년도 1월에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부침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현황, 부침 2 관련 법규, 부침 3 경남도 시군 출연금 협조 공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07호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향후 추진 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특례 보증 공급을 위하여 보증 채무 부담 재원을 확충하고자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남도의 출연금 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0년 10월 현재 우리시 지원 실적으로는 신용보증이 4,241개 업체에 1,318억 원, 대위 변제가 267개 업체에 41억 원이 공급되었으며 대위 변제 비중이 11.9%로 높은 것은 조선업 불황 및 코로나19로 인해 보증 공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 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적신용보증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제시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겹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안정적 금융 지원으로 자리 기반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신용보증 신보의 출연 재원이 얼마였습니까? 2020년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그 당초에 3억 5천만 원 당초 예산에 했었고 4억 추가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 5천이 출연됐었고 앞전 그 우리 코로나 긴급 소상공인 그 융자 지원금 그 희망업 자금을 위해서 17억이 특별 자금으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24억 5천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 지원에 10억.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용보증을 했을 때 2차 보전은 몇 프로입니까? 2차 보전은 2.5% 이거는 저 신용보증재단과 별개로 금융권에 지원됩니다. 2.5%. 예. 그다음 몇 년간이죠? 3년? 예, 3년간입니다. 예. 3년간. 그 특례 보증료는 특례 보증료 1% 1년간은 신용보증재단에 예. 지원됩니다. 저기 검토 보고서 7쪽 한번 보시면은 지원 내용 특례 보증 수수료 감면 0.2%, 2차 보전 1년간 2.5%. 현재 우리가 특별 보증인 경우에는 2차 보전이 특례 보증이 1%, 그다음에 2차 보전이 3년간 3%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3년간 2.5%. 예. 그럼 7쪽에 거기 지원 내용에 2차 보전은 1년간이 아니고 3년간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과장님, 그 우리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예. 페이지 숫자입니다. 예, 2차 보전은 1년간 표시가 3년간입니다. 2.5%고. 3년간. 예. 그 특례 보증 수수료는 감면은 0.1%가 나왔지. 그거는 이제 올해는 해마다 출연금 0.2%. 올해는 예, 이거는 아마 그냥 보증재단에서 운영할 때 이런 것이고 우리가 올해 특례 보증 수수료 1%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럼 특례 보증료 1%와 예. 2차 보전은 2차 보전은 금융권에 3년간 2.5%에서 3년간 예,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예. 올해부터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뭐 3년간 2.5%는 예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년부터는 1년만 2.5%. 예. 예, 이제 그러니까 1년간 2.5% 지원하던 부분을 이제 그 올해부터서 3년간 2.5% 지원으로 이렇게 했고 예. 또 특례 보증료도 또 올해 1%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0.2%였던 것을 올해부터 1%로 한다 예, 이런 예.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든 이번에 이제 내년에 당초 예산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7억이요. 예. 그래서 당초 예산의 경우에는 예. 출연에 관한 동의안을 예. 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데 예. 그럼 올해 예상하는 현재까지의 보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게 뭐 이제 우리 시 여기 책자에 따르면은 10월 20일까지 즉 예. 7억 5천에 예. 대해서 아마 400억 정도 업무 보고에도 그렇고 예, 이제 우리 시 자금만을 치면은 지금 우리 예, 그게 뭐 10월 현재 그 400 정도 우리 11월 15일 현재 뭐 약 412억 정도가 2076개 업소에 예. 뭐 우리 이제 우리 올해 운영 규모로서는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럼 17억 3초에 우리가 했던 17억은 예. 특별 자금으로 보정을 이제 재원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정 이제- 금액이라든지. 예,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인한 17억을 특별 출연해서 하는 희망업 자금은 지금 이제 11월부터 이제 상담 접수를 받고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아직 많은 보정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는 이제 원래 이게 일반적인 자금은 우리가 5천만 원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희망업 특별 자금은 이제 코로나 이걸 이제 그 하면 17월 출연해서 약 198억 우리가 예. 저신용 저소득자를 포함해서 그리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약 65건이 지금 현재 16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보정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7억 5천에 예.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412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보정 금액으로 되어졌고 예. 또 17억으로 하는 특별 자금을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198억 정도 예상한다. 이제 융자 규모가 그럼, 198억이고 예. 지금 현재 16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융자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그러면 이제 하나 제가 물어볼 거는요. 이제 7억 5천만 원을 해서 예. 당초 보통 관례적으로 400억 규모의 융자가 이루어졌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17억을 특별 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예. 또 불구하고 이게 이제 198억 정도 예, 예. 융자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답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예,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그 재정 어떤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게 원래 관계 7억 5천만 원으로도 사실은 400억 정도가 예. 이렇게 발생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중소벤처기업부나 이제 다른 자금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추가를 요청하게 되면은 당초에는 우리가 200억 규모였는데 이제 그 400억으로 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재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금년 중반에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운영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래서 12배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이제 올해 중순부터서 이렇게 재정 분석을 통해서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17억이 우리가 내년도도 17억을 출연하게 되면은 딱 그 17억의 12배인 204억, 202억, 204억에밖에 운영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그동안은 국가 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 배수를 초과한 상태에서도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법상 15배 이내인 12배 정도밖에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제 분석해 가지고 17억을 내년도 우리 200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7억 출연을 이제 이렇게 17억 출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이전에는 예. 7억 5천 정도 예. 출연을 하면 400억 정도 규모로 융자가 되어졌는데 예, 예. 내년에 17억 하면은 리스크 부담 때문에 금융권의 리스크 부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즉 12배로밖에 융자 규모가 축소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즉 12개 업체 중에서 한 곳은 예. 11.9% 정도는 변제를 못 하니까 예, 예, 그 예.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예, 예. 12배로 융자할 수밖에 없다. 예, 보장을. 예. 그럼 내년에 이제 17억이 당초 예산에 예. 되어지더라도 예. 융자 규모는 200억 204억, 정도. 예, 예. 기존 관례 올해도 400억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불가피하게 예. 출연금이 더 추가 400억을 하기 위해서 17억이 추가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뭐
만약에 내년도 경기 어려서 그렇게 이제 400억 정도 올리려면은 출연금이 17억 더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기존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 이제 보정 금액이 거의 절반으로 예, 이제 예. 줄어드는 형태인데 예,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거제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 신보라든지 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예. 그런 협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뭐 우리 시가 출연한 17억의 어떤 시 자금 외에 사실은 국가나 이제 그 도의 어떤 자금들이 더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412억이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도 자금과 국가 자금을 포함하면은 약 1,318억이 현재 우리 시 상공인들한테 사실은 이게 지원이 된 겁니다. 된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약 400억 정도를 뭐 이렇게 규모로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제 17억 출연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희망업 이제 자금을 사실은 17억을 출연해서 이제 이게 11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하고 이제 기간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커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하반기에도 굉장히 계속 어렵다면은 추가 출연을 통해서 융자 규모를 좀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예상이 그리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경남도에서 내놓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또도 지금 이제 우리 시군 그 하면서 같이 예. 올해 내년도 또도 올해 80억을 출연했고 예. 예. 한 80억 중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7.5 플러스 예. 뭐 우리 시 배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원 예, 80억 중에서 한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체에 포함된 우리 부침 3에 있는 부분이 이제 1,318억 부분이 우리 412억을 포함해서 그렇죠. 도자금과 정부 자금이 융자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2억에 대한 것이 우리 7억 5천이니까 예. 나머지 한 800억은 예. 국가 그리고 도가 예. 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예, 뭐 한 그렇습니다. 10억에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줄어드는 것 이거 해서 도하고 국가하고 어떻든 중앙정부하고 또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재원이 17억이 되어졌으면 200억밖에 못 한다면은 이거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금융 등급의 신용 등급의 취약함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용, 저신용, 뭐 저소득에 대해서 이제 17억이 중에서 막 3억 원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일단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2019년도에 출연금이 2억이었습니다. 예. 2억의 융자 규모가 200억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 한다는 게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출연금 17억에 204억, 예. 204억이죠. 204억 맞습니까? 204억. 예, 맞습니다. 204억입니다. 예. 2019년도에 출연금 2억 원에 200억이었고 융자 규모. 예. 2021년도에 17억에 거의 200억이죠. 뭐 4억은 뭐 뺍시다. 예. 이건 너무 지나치게 아까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 뭐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신용보증재단이 예. 그동안 대입 변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뭐 예. 손실이 뭐 스스로 좀 뭐 이렇게 안고 갔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뭐 넘어섰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이건 너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올해 들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말 좀 재정 분석 통해 체계를 잡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마저도 이제 전국의 어떤 운용 배수를 비교하면은 12배는 보통 전국 평균 8,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의 8,800.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말이죠. 경남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운영비 8,800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체계를 안 잡고 어찌 보면은 경남진흥보증재단이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체계를 바로 잡으니까 이런 이제 갑자기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그러니까 상황. 갭이 너무 커서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해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죠? 이번에도 사실은 중간 연도에 도하고 시군하고 진흥보증재단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1, 2년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지금 현재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많이 항의도 하고 출연 못 하겠다 했는데 전국 평균이 8,800에 그래도 12배를 자기들은 그런 이제 대입변제 여러 리스크를 감안해가면서도 그 12배는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하에서 이렇게 지금 뭐 그러면 17억을 그러니까 출연금을 하겠다라 지금 올려오신 거잖아, 동의안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17억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어디에? 아니 이제 이게 결국은 전체 이제 거기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보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 수수료가 예. 17억입니까? 예, 이제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뭐 일단 보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어떤 이제 대입 변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리스크 이제 그런 어떤 자기들 그런 뭐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이 17억 보증 수수료를 보시면 되겠네. 보증을 해요. 보증 수수료 특례 보증 수수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특례 보증 수수료 아니고 보증에 대한 어떤 전부 책임이 지기 때문에 이제 신용보장재단이 이제 보증서를 전부 발급해주고 나면은 그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나중에 리스크들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17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17억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관계 200억 우리가 200억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17억 출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억을 융자하기 위해서 예, 예. 2019년도에 어쨌든 2억을 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럼 200억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17억을 예. 출연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17억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뭐 이걸 동의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2019년도에 2억으로 했어요. 예, 예. 근데 2년 사이에 17억을 출연해라 하는데 그러면 17억 출연에 우리 지역의 대상자가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의 특례 보증 수수료를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려고 하니 이만큼 나왔다. 그다음에 대입 변제용으로 얼마가 뭐 이렇게 17억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7은 아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거제시가 200억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17억이 이제 출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17억 부분은 뭐 이제 17억 어디다 쓸 건지를 모르겠어요. 17은 관계 이제 어디다 과장님. 쓰는지. 과장님, 아니, 보증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증을. 계장님 답변 좀 하실래요? 네. 아니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게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지. 17억 이렇게 쓰이는구나. 어디 수수료를 내는데 아니면 뭐 어디 보증 보험을 드는데. 이거는 저기 저희 출연 동의안 그 신문을 보시면은 네네. 그 부저도 펼쳐보고 있어요. 그 관전 내역에 보면 예. 저희 보존료도 포함되지만도 일단은 저희도 변제 부분을 보시면은 변제 41억 아니었습니까? 예. 그 변제도 재원 마련도 필요한 사항이고 변제 부분도 포함되고 여기에서 일부 또 보증 수수료도 나가는 부분이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니 그래서 저는 이 17억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네. 예를 들면 변제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10억 예. 우리 보증 수수료로 뭐 5억 예. 뭐 기타 뭐 특례 뭐 특례 보증 수수료겠죠. 아니면 이렇게 좀 17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계장님, 이게 없어요. 그 우리 그 108페이지 이거 마지막 쪽 있죠. 예. 부침 자료 2021년도 시군별 출연 필요 금액 산정 내역. 요거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증 잔액 증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증 잔액이라 하면 2019년도에 아까 뭡니까 1180억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증 잔액 이게 보증잔액은 무엇인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제 시에 현재 이제 함께 보증이 돼 가지고 이제 대출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 보증 그 잔액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어떤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그 대출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돈. 대출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보증이 계속 유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환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대출이 상환 안 되고 계속 보증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예. 그게 보증 잔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증 가능한 잔액이 아니고 기존 보증을 해준 것들이 아직 대출 상태 계속 완전히 상환 안 되고 상환 안 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 유지해 있는 것이 예. 지금 보증 예, 잔액이다 예.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억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좀 설득을 해주셔야. 조금 세부 자료는 저희들이 또 신보에 좀 요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들 이제 이게 어떤 금융권을 분석한 자료다 보니까 좀 저희가 비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걸 충분히 저희들한테 의해서 이게 출연 동의를 받으시려면 네. 과장님 17억이 꼭 필요하다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이걸 해야 200억 정도의 융자를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전 납득이 잘 안 가요. 우선 뭐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저희가 신보에서 좀 자료를 받아서 좀 드리도록 하고 예.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년도 204억 정도를 200억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제시가 17억 출연돼야만이 자기들이 그 보증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고 그건 이제 17억이 어떤 부분에 세세히 쓰여지고 어떻게 산출됐는가의 근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좀 세부적인 자료를 또 요구해서 그러니까 이제 딱 기준이 정해져 있네 보니까 예. 출연금의 예. 12배. 법상은 15배인데 우리 이제 경남 진흥보재단이 12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8.8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평균 8.8배라는 예.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경남 신보의 주장은 전국의 평균 이상으로 자기들은 충분히 그 운영 배수를 늘려서 하고 있다. 그만큼 리스크를 더 안고 그런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소상공인이 살아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꼭 이 정도의 이제 작년하고 같은 규모의 융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소상공인들인데 네네네. 예. 아니 이게 뭐 자금이 지금 앞에서 쓰면 우리가 지금 출연한 약 200억 말고도 네네. 전체적으로 전구자금까지 한 1,300억 정도를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 뭐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자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물론 여기 아직 대출을 변제하지 못한 뭐 8,586억 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해마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이 경제 활성화에 이제 이 뭐 기여를 할 텐데 실제로 이게 작년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제시에서 출연금으로 내야 되니 예. 이 다들 참 이렇게 이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경남신용보증에서 또 다른 뭐 전국 8.8배를 또 이렇게 기준을 잣대를 한다면 내년에는 한 20몇 억을 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200억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잣대를 해놔 놓으면 뭐 그럴 수 왜냐면 리스크가 계속 많아지고 대입 변제율이 높아지고 이래 하다 보면은 예. 자기들도 어떤 재정 압박을 받게 되면은 운영 배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죠. 그러면은 200억 정도의 규모를 이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올해는 17억이지만 예. 내년에 8.8배라고 한다면은 20몇 억을 우리가 또 거제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런 또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개연성도 뭐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럼 자꾸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 줘야 되는가? 차라리 막 그냥 나눠주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보증이 없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5천만 원 한도로 이렇게 대출을 이제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중소벤처 기업부든 경남도든 이제 같이 출연해서 사실은 이렇게 소상공인 이제 어려운 보증이 예, 어려운 예. 분들을 네, 하기 위한 네. 거기 예, 때문에 예. 뭐 우리 저희들은 저 운영비에서 좀 줄어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원 근데 해나가야 실제로 되지 이제 이 하려고 하면은 너무 이제 어려운 경우가 참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예. 이게 정말 이 융자를 해서 경제 활성화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것을 또 잘못 이렇게 악용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뭐 그죠 융자금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변제는 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들리고 하니 그제시에서 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뭘- 해야 되는지 의문도 생기고. 일단은 뭐 근데 이제 대출 보증이나 대출 조건상에서 소상공인은 이제 영업 여건 이런 걸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경영이 잘 되면서도 이제 이 자금이 뭐 2차 보증이 되고 하니까 이걸 조금 이제 다른 정도 뭐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떤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참 출연금이 갑자기 이렇게 몇 배로 뛰니까 다들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상입니다. 뭐 전국 아마 시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제 뒤에 아마 부침에 맞습니다. 다른 시군도 예 마찬가지. 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남도 내 시군과 도와 이제 진흥보전재단 간에 어쨌든 출연금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도 이제 왜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서 체계를 바로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출연금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출연금의 운영비에서 12배로서 안 하고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그럼 입장이니까. 차라리 기준점에 15배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 시 부담이 조금 줄어들 텐데 예. 12배를 하니까 뭐 17억이라는 큰 돈이 또 이제 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참 예. 다들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 예. 그 과장님 그 연도별 대입 연재 현황 있죠? 그 예, 예.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우리 페이지 수 104페이지입니다. 예, 예, 예. 그게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뭐 출연 필요성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102페이지 예, 예. 보증 공급 급증으로 손실 증가가 예상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재정 분석을 통해서 공급 규모를 출연금의 12배 이내로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도별 대입 현재 현황을 보면 지금 뭐 소상공인 소기업 다 합계해 가지고 2018년도 2017년도는 이제 그 대입 현재 업체 숫자가 172개 업체 22억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341개 업체 47억 원이고 예, 예. 2019년도는 428개 업체 67억 원이고 2020년 10월 현재는 267개 업체 41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게 뭐 2020년 같은 게 10월 기준인데 지금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예, 예. 이게 2017, 18, 19에 이 급증 대입 현재 업체 숫자하고 금액이 급증을 했네요. 예, 지금 예. 보니까 그래도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 2년 전에 비해서는 이게 좀 줄였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신보에서 예상하기에는 올해도 예년 수준 정도 될 것이라 이렇게 연말 보고 기준으로 보면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시가 사실은 도내에서 그 이렇게 대입 현재가 예. 지금 뭐 김해 말고 이제 창원 성산구 예. 말고는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거제시가 대입 현재 리스크가 높고 대입 현재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지금- 자료도 조금 주셨으면 우리 의원분들이 이제 예, 이게 뭐 의결하기 전에 뭐 보고 그 참고 자료가 될 텐데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그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과장님 뭐 우리가 그제가 어렵다 보니 소상공인 같이 어려워져 가지고 과장님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그 업체 수가 그때 뭐 6만? 아닙니다. 13,000 업소 약 중에서 2만이라 그랬어요. 2만 정도 예. 예, 예. 이게 뭐 통계가 예년 자료가 돼 가지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법적 운영 배수가 15배라고 그랬습니다. 보정재단의 이제 뭐 운영 규정이 그렇겠죠. 최고 최고죠. 최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번에 내년에 17억을 출연하게 되면 12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3배 정도의 어떤 그 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뭐 법적인 여력은 아직 있습니다. 3배 정도. 지금 법적으로 15배니까. 15배 그러는데 이제 이게 예. 아까 이제 다른 이제 전국의 다른 보정재단이 이제 예, 8.8배를 예, 운영하듯이 이제 그렇네요. 그 보정재단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최고 15배지만은 경남 신형 보정재단은 12배까지만 운영하겠다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한 겁니다. 경남에서는 12배를 하겠다. 예. 자기들 내부 규정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최고 한도로 지금 이제 17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예, 12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최고 이제 한도로 하게 되는데 이들 어쨌든 17억은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완전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입 변제로 가든 어떤 뭐 이차 보전을 하든 맞습니다. 어쨌든 17억을 출연해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 뭐 살려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 17억을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제 시간 내에 사실상 그 보정재단 특례 보증을 못 받은 업체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냥 이제 금융권 신용 아까 말씀이셨습니다. 저신용 6등급 이하라든 저신용 등급들은 이 틀에서도 사실 이걸로서도 사실은 이제 보정이 어려운. 그래서 이제 앞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특별 17억 특별 이제 요 앞에 요 17억 말고 앞에 17억은 거기에 17억이 이제 아니고 7억 5천 아닙니까? 그 말고 우리가 코로나 희망자금으로서 실제할 때 그때 사실은 경남 신보하고 아주 그 좀 상당한 이제 갈등 속에서 30억이지. 30억 부분은 저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이제 198억, 168억은 사실 일반 어떤 이제 그 보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고 지금 내년도에도 이게 되면은 이 중에서 자기들이 그 정부 자금 도자금 포함해서 일정 비율을 저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자기들이 방침상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정과 저신용 보정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저신용자들 그분들이 더 어려우면 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오셔서 이제 시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 면담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뭐 대책이 좀 보입니까? 아니 이제 저희들 뭐 여러 방면 노력하고 있지만은 근원적인 해결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나 이게 아까 대입 변제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자꾸 이제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보증재단 입장에서도 자꾸 빌려주고 그냥 그 떼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신용자 30억을 우리가 배정 받는데도 상당히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난색을 포함한 걸 이제 30을 끌어낸 부분인데 뭐 그런 어떤 관계 전체를 뭐 책임져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원금 전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우리 그제 경기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진짜 뭐 혹한의 계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뭐 지금 이제 또 이동할 뭐 자리 인사 이동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실 동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 합니다. 그래 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입 변제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대신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럽니다. 그 못 갚은 우리 그 채권자한테는 추심이 들어갑니까? 이거 일단 이제 결국은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서 금융권이 대출했기 때문에 보증을 해준 자 책임을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지고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글쎄 그 이제 추진 관계는 구상을 하게 되겠죠. 구상하긴 할 것인데 자기들도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증재단에서요. 이게 뭐 그럼 보증재단에는 지금 운영 상태가 뭐 이게 이제 재단이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아예 적자로 허덕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건비는 버는? 이건 이제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남도가 같이 출연하고 하니까 어쨌든 뭐 적자 부분을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뭐 보전을 좀 해주는 상일 것이고 그렇겠죠. 참 이게 누구도 풀기 쉽지 않은 참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소상공인들
혹한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소상공인도 챙겨야 되고 또 지역 경제도 살펴야 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 대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거든요. 예, 예.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조사를 해서 예. 그에 대한 그 사람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증서 주는 그런 기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수수료를 가지고 모든 운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소상공인은 조금 그 방법이 틀리거든요. 예, 예. 맞죠? 예. 그런데 보증 수수료도 받으면서 시가 출연을 해서 리스크를 안아준다.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담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서 신용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서 갚지 못하면 시가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딱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제 뭐 보증재단에서 물론 이제 그런 대변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과의 어떤 차이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제 우리가 3억 원 이제 이렇게 한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도 만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3억 원 부분을 이렇게 보증을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이게 우리가 출연해야 될 부분이 엄청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은 5천만 원 한도로 이렇게 우리 예. 시가 예. 출연에 대한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예, 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행하게 될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 의무라는 것은 신용조사도에 따라서 발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그 사업자나 그 기업의 법인 행태를 다 조사를 해서 보증서 발급해 주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소상공인도 사실은 대출 방법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은행에 대출을 해서 단지 우리 거제시는 그 대출 이자를 보전을 해주고 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소상공인들한테만 유일하게 출연금을 받아서 대입 변제료까지 그 사람들이 산출하느냐? 나 이 데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니,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자기들 책임지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가 출연을 했어. 예. 뭐 17%인가 그 보니까 금액이 얼마더라. 그 금액만큼 그제 시가 대입 변제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제시가 대입 변제를 예. 한 건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저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수료나 뭐 등등을 출연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것도 아닙니까? 신보에서.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 예, 이게 자, 그러면 17억이 다 어디 쓰는 겁니까? 우리 출연금 다 어디 쓰는 겁니까? 아니, 예, 질문 이게- 중이잖아요. 아니면 계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니 17억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특수 보증료 플러스 대입 변제 금액이라 했거든요. 예. 가장 그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거제시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17억을 줘서 소상공인이 돈 갚지 못한 돈을 갚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재단의 설립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에 가입하는 일반 그러면은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반 은행과 우리 그 시와 MOU 체결해서 차례 보증해 주는 게 맞고 17억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우리가 5천만 원씩 대출을 하면 34명인가 약 한 40명 정도의 돈을 그냥 줘도 줄 수 있는 겁니다. 1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출연을 해가지고 굳이 하여야 될 필요성이 뭐 있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차라리 소상공인들 어렵고 하니까 돈 5천만 원씩 해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34명이네야 34명을 우리 시가 그냥 줘도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 신용보증
그 재단이라 하지만 좀 심하지 않나요? 계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17억을 그냥 우리가 업체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17억으로서 사실은 뭐 200억을 이렇게 소상공인이 대출 받는데 직접적인 그 예, 200억이라는 것은 예. 은행이 대출해 주는 돈이고 예. 안 그래요? 그 이제 이자 보전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해주는 부분이죠. 은행이 대출을 200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일으키는 게 보증재단의 보증이 이제 아닙니까? 12배를 보증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17을 가지고 12배 운용 규모를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200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지금 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것이고. 아, 과장님 그래서 그 뜻은 다 아는데 예, 예. 지금 과장님이 아까 우리 최양희 의원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7억 중에서는 예. 특수 보증료도 들어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대입 변제료도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2배수를 운영하기에는 운영 배수를 이제 이렇게 산정한 데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아까 말했는데 보증해 줘 가지고 그대로 그 금융권에 그대로 보증 유지돼 있는 보증 잔액들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대입 변제가 그동안 발생한 어떤 그런 분석을 이런 것들이 통해서 12배의 운영 배수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17억 출연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억이 말 그대로 계속해서 또 이게 지금 현재 대출해 주는 부분이 보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 보증도 유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리스크가 생기는 게 있으면 대입 변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쓰일 수 있는 게 1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 뜻은 아는데 예. 아까 뭐 200억, 400억 말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 200억, 400억을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급해서 갚을 변제 능력이 있으니까 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뭐 갚지를 못한 사람에 의해서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이게 꼭 어떻게 이제 그게 그 200억을 대출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사실은 이제 그 변제를 뭐 상환을 못 하고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 금융권에서는 이제 그런 사고율이 우리가 100에서 뭐 10%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전체적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종합해서 대입 변제 부분에도 어차피 정상적으로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발생하는 비율 그다음에 이제 보증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7억이 이제 나와진 겁니다. 아, 물론 그 부분 등등이 모르는 바는 이 갚아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무리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사고는 100에서 일정 부분에 항상 발생이 마련입니다. 그런데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이제 그 관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좀 법을 조금 개정해갖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대입 변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다 누구나가 시에 보증해 주는 돈은 신용 보증서를 발급된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가 나올 수 있을 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대입 변제하고 난 다음에 구상하기 때문에 구상 이후에 이게 상속까지 갑니다. 그 채무가. 물론 그래요. 그런데 대입 변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대입 변제 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입 변제 주는 거 아닙니까? 돈 받을 거 있는데 왜 그 대입 변제 줘요? 재산 압류하면 뭐 다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이제 예. 하여튼 이게 보니까 어떤 이 방법 자체 논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는 있는데 내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그 사람이 대신으로 보증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기금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라는 그런 주장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에서는 출연만 하고 그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구상하고 다 그 그거는 그 이상 하는 이게 이제 압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특수보증 그 이자 보전을 들어가고 하나는 변제로 들어간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입 변제율이 뭐 낮아지고 만약 리스크가 작아진다면은 이 신용보증의 운영 배수가 올라갈 겁니다. 계속. 근데 이게 그동안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을 융자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발생된 대입 변제나 리스크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 배수가 12배수로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법상 15배 돼 있으면은 올해 뭐 정상적 대출한 대출들이 뭐 그런 대입 변제가 발생하는 상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운용 배수를 더 올려서 우리가 17월 출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저 15배를 이렇게 뭐 200억이 아니라 뭐 250억까지도 이렇게 이제 융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돈이 직접 대입 변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런 대입 변제나 리스크들을 관리한 부분에서 이제 지원 분석을 했을 때 이제 12배수로 운영해야만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 예. 그럼 이래 하면 내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말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모든 국가가 운영하는 그 사업비를 쓰려면은 어떤 부분이 걸리느냐, 4대 보험이나 어제 설명했듯이 저런 부분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혜택을 못 받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 그 육성 자금 이 자체도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저 이런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자꾸 변제 금액이 올라갈 것인가? 이 상태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지만 뭔가 신용보증이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다 불려줬다 다 이어 올라가잖아요. 그런 변제율이 높아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네, 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7억 5천 네. 그 신용보증 재원으로 출연을 해서 혜택을 본 분들이 올해 아까 답변에 2,076 업체에서 412억 원의 융자를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7.5억을 소상공인 몇 명에게 5천만 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한번 좀 살펴볼 생각이 있고 제가 보증재단에 몇 차례 갔습니다. 소상공인, 소상인 또 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특히나 조선경기가 부진한데 쓰러지거나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에 금융권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신보재단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이 안 되어지니까 시연이 무슨 끝발이 있을 거라고 가자고. 거기에도 금융 시스템이 부채 규모, 자산 정도, 신용 등급 그 금융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마지막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목숨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아쉽습니다. 7억 5천이 400억을 융자했는데 우리가 17억을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200억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즉 11사람에게 빌려줬는데 1억을 거기에 한 사람이 변제를 못하게 되어졌을 경우 또 예전에 지금까지는 이제 11사람과 관계없이 7억 5천을 400억으로 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변제를 못해서 대입 변제한 거 물론 채권자에게 구상권은 행사는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신보재단이 이제 어떤 참으로 자본 잠식이라든지 어려워질 경우 그와 같은 나름의 자구책이기도 하고 또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12배라는 거는 저는 이해는 되고요. 다만 15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융자규모가 축소되어지니까 나름대로 이게 조금 연착륙되는 좀 완충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아쉬움이고요.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17억에 가지고 우리가
5천에 400을 했는데 17억에서 200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 출연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물론 이 법과 시스템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한번 신보나 도와 협의를 해주세요, 예. 과장님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출연 금액을 이제 특정 소수가 되겠죠. 그 금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 이렇게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예. 어차피 이게 그 기부행위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증의 형식으로 나가는 거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예. 우리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 특정 소수에 5천만 원씩 만약에 34분이다. 이분들한테 5천만 원이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잖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마 선거법 관계도 끌릴 것 같기도 하고 예,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 상고행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이거는 뭐 예. 그래서 개인적인 또 뭐 그 그다음에 자금을 그분들을 개별 선정하는 업체에 선정 과정도 문제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불과 이렇게 특정 뭐 한 30몇 개 우리가 특정 아까 소수가 말 되겠죠. 아까 뭐 우리가 2076개 업체가 이렇게 수혜를 본 업체 같으면은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그 저희 뭐 우리가 좀 어렵고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 그 5천만 원에 자꾸 왜 그 말을 되돌리실게요? 아니 이제 그 출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니, 아까 이야기가 차라리 1항이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 한 거지 주라고 내 이야기했어요. 그걸 왜 자꾸 그런 거라고 되돌리실겠어요, 지금? 아니 짚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짚고 가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대로 자금이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지금 우리 하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안만 위원장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 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이 아까 노재하 의원도 5천만 원 이야기 또 넣었던데 그 5천만 원 내가 과장님 뭐 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차라리 5천만 원에 대한 차라리 이 주소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의견을 했는데 그걸 왜 자꾸 토론을 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신 건 아닌 걸로 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그래 질의 하지 없으십니까? 예, 그래 하지 마시오. 예. 그런 거는 잠시, 누구 한 예. 사람한테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발언권 받고 하세요.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17억 이상은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출연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 20억 내면 20억에 12배 240억 그 우리가 보증 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과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10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총 보증 금액이 1,318억이고요. 보증 잔액이 1,839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 잔액은 상환하지 않고 지금 대출되어 있는 상태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누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겠네. 뭐 한 2, 3년 예.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증 금액보다 맞습니다. 보증 잔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융자금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2000년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보증 금액하고 이 융자 금액은 어떤 관계입니까? 400억과 1,318억 이 부분은 이제 1,318억은 사실은 우리 거제시 자금뿐만 아니고 정부 도자금 다 이렇게 된 어떤 이게 이제 보증이 1,318억이 이제 보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이 보증 잔액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금년 올해 것뿐만 아니고 누적되어 있는 보증 잔액입니다. 아, 예,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108페이지에 보시면 예. 보증 이건 이제 보증 잔액인데 이거는 19년까지만 나와 있고 앞에가 20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제시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보증 금액 이 자체가 예. 융자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건지 대출을 지금 2020년도 현재 그 받은 금액 그거는 보증 잔액 아닙니까? 보증 금액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증 잔액은 올해뿐만 아니라 누적된 것이고 그러니까 누적돼 있는 누적된 것이고 것이고 이 1,318억은 올해 보증이 이루어져서 대출을 받은 금액. 그러니까 1,318억은 예. 올해 나간 거고 예, 대출된 거고 보증 잔액은 이전의 것까지 지금 누적되어 있는 보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상태. 예. 그럼 융자금 400억은 어떤 거 뭡니까? 근데 그 우리 400억은 아까 우리 거제 시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400억이고 그게 이제 도하고 전국이 합쳐질 때 1,318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 예. 포함해서 예. 이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받은 금액이 1,318억이네 이거. 예. 다 전국 그 포함해서 우리 거로는 아까 412억에 2,776개 업체가 우리 시 자금을 출연한 것에 대한 받은 것이고 그 시 우리 시거 포함한 도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 포함했을 때 1,318억을 사실 올해 아니 그러니까 1,318억인데 정부 해서 다 포함해서 1,318억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제가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 융자금 400억이라는 것은 400억에 한해서 우리가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시가 출연한 자금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도 출연한 것도 자금도 운영하고 정부 출연 자금도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 시가 출연한 400억 부분을 가지고는 아까 우리 시가 왜 400억을 출연합니까? 우리 시는 17억밖에 안 그러니까 그 우리 시가 출연한 금액에 이제 그 자금을 해당되는 금액이 400억이었다. 400억이었고 그 400억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1,318억이 포함됐다는 1,318억에. 얘기입니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103페이지에 보면 예. 1,318억은 경남 전체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가능했다는 금액이죠. 우리 아니, 시만 아니고 말고 거제시만 우리 거제시 소상공인들이 한때 1,318억 예, 했고 예. 그러면 이제 대의 변제는 41억을 대의 변제를 했으니까 예. 결국엔 41억을 못 갚았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뭐 어쨌든 뭐 추심을 하든지 하더라 해도 예. 일단은 거제시에 있는 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41억을 못 갚았어요. 못 갚았다는 이런 걸 반영하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비율이 계속 이제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인태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미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371페이지 어항번호 321 2021년도 제-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거 2021년도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함에 있어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정대를 위하여 출연코자 하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5억으로 인건비와 재단 운영 경비 등에 충당됩니다. 3.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및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공연 수익 사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사항은 유의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송은섭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321호 2021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03년 10월 7일 설립된 본 재단은 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위탁 사업 등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23억 300만 원 대비 8.5% 증가한 25억 원으로 인건비 등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에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상승, 퇴직연금법 최소 적립,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및 가스 저장실 굴착 검사 수수료 신규 반영 등으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도내 시군 문화재단 출연금의 객석 규모에 따른 단순 비교에서 통영국제음악재단이 1309석에 58억 원, 거창문화재단이 710석에 25억 원이며 우리시는 1209석에 23억 원으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률 및 조례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및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금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1년 당초 예산 심의 시 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뭐 거제 시민들의 문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71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보면 관리 운영 뭐 자료 수집 관리 보급 뭐 또는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뭐 기타 공연 수익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익 사업 기금 조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 자체 수입은 올해 13억 7천만 원 정도. 15억에서 13억 정도. 올해 코로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15억에서 13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자체 수입. 예, 1년에 연간 그 정도 된다 그죠? 예, 예. 그럼 시장님이 위탁하는 사업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위탁이라는 개념은 조금 그렇고 자체 위탁.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위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이제 거제 시장님이 위탁하는 이제 사업을 여기서 대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난 우리 그 10월 마지막 밤 이렇게 해서 계룡산에서 음악회 하는 그것도 우리 문화예술관장님이 계시던데 거기도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 일종의 예, 맞습니다. 하나입니까? 공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물론 뭐 좋은 공연을 해서 하는 것도 분위기도 참 좋았지만 거제 시민들이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좀 물론 잘 보긴 했지만 날씨도 좀 많이 추웠고 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는지 시민들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럼 이런 위탁하는 사업을 이렇게 모두 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제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다 이렇게 줘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거제 시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위탁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연령별로 계층별로 얼만큼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평가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 이렇게 부분에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부분 이런 사업이 진행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는 나중에 할 수는 있겠지요. 문화예술재단에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1년 연간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그 공연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올해 그 계룡산에서 한 거는 별도로 아마 추가로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예. 그 우리 도내 타 문화재단보다 우리 거제시 문화재단이 출연금이 적습니다. 예. 그렇죠.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사실 25억 중에 저희가 58%는 인건비하고 그 외에 운영비, 뭐 30% 시설비 12%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그 김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는 또 다른 사업을 위탁을 합니다. 개발공사가 없어 강강, 그 낙동강 레일바이크라든지 뭐 이는 다른 사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규모가 다른 사업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문화예술재단은 이제 순수한 문화예술에 치중을 하다 보니 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도 떨어지는 출연금이 아니다. 네, 뭐 거의 적정선 우리하고 사업을 거의 유사하게 하는 게 거참.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 네. 근데 진짜 출연금이 지금 전년 대비 8.5%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예, 금액으로는 1억 9,700 정도 돼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5개 사업에 이제 사업비가 상승이 되어서 8.5%를 인상해서 출연하겠다 했는데 그 5개 사업이 잠시만 뭐였죠? 그 인건비, 복리후생비, 검토보고 말씀하신 전문의원 검토보고 말씀하시는 거네. 예. 주로 뭐 퇴직금, 뭐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가스실 저장 굴착 검사 이런 거 세부 그 내역서 한번 선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예산할 때 자세하게 물으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25억에 대한 쓰임새는 이제 14억 한 3,700명 58%가 인건비가 쓰이고 아니 여기서 우리가 이 동의안에서 동의를 안 하면 오늘 예산서 못 올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8.7% 상승된 1억 9,700만 원이 예. 왜 상승이 그러니까 됐나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5개 사업에 뭐 예. 인상 요인이 있어서 추가 출연하겠다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또 해놓고 그럼 세부 내역은 전부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건가요? 25개에 대한 지금 여기서 추계가 산출 안 나오면- 내역을 붙여주시면 좋겠다. 예. 아니 이 동영서에 그런 게 붙어줘야. 알겠습니다. 안 내년에 됩니까? 할 때는 붙이도록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술재단에서 예산안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 생각을 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붙이도록 아니 이게 하겠습니다. 25개 대해서 최초에 올라오는 자료인데 최초의 자료에 그게 붙어줘야지. 산출 내역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추계를 못해서 안 한 거는 않을 것이고 그냥 이런 게 있으니 돈 주시오 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내역서가 언제쯤 올라오죠? 당초 예산서 할 때 그렇죠. 예. 물론 그때는 올라오겠죠. 근데 이 또 중요한 동의안을 들고 오면서 동의 안 해주면 예산서 못 올리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 가지만 조금 뭐 말씀 조금 드리고 뭐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김동선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 그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보면 계속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문화예술회장에 출연하려면 미리 우리 그제시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리 의결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 이제.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정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이루어진 거고요. 조금 이해는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검토 자료 11페이지 보면은 예, 우리 호텔하고 예총 임대업에 우리 그 호텔 이게도 지금 그 임대업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호텔이 기존 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 10월에 그 코로나로 사정 변경을 해서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수익을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동근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런 내역이 좀 있으면은 쉽게 이 설명도 되고 가만히 되거든요. 근데 모든 예. 자료는 종전 자료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아, 예산서를 그 문화예술재단을 설명할 때도 기존 수수료 1억 3,800을 아마 보고가 되질 건데 아마 이거는 내년 1초에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그럼 바랍니다. 그 10월에 저도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호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텔은 그 임대는요? 새로 이제 그 입찰 공고에 의해서 10월 말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응수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호텔은 다른 입찰 결과 어떻게 된다는 입찰 겁니까? 결과는 2년간 임대료에 1억 8,701만 2천 원. 아, 2년간 예, 호텔이 2년간 부가세 임대를 포함이 되겠습니다. 임대하네요. 예. 아. 2년간 운영하는 걸로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기존 업체입니까? 예, 기존 업체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하나 더 아까 돈해문화재단과의 출연금 현황 그 검토 보고서에 있어서 물론 전문위원께서 객석 규모에 따른 단순 비교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이런 도표를 냈는데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직원 수가 10배를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비나 이런 내용만 다만 저는 통영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또는 격석 규모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적은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직원 수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출연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재 김해와 창원을 제한 그 규모가 크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에 다 네 군데의 경우에도 다른 산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사천시 같은 경우 미술관을 위탁하고 있고 밀양 같은 경우는 축제팀이라고 밀양 아리랑 축제 이런 게 별도의 사업이 우리보다 더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 창은요? 그 창은 우리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규모가. 통영은요? 아, 통영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보더라도 왜 이렇게 적게 드러나는 나름의 연유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그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 보고의 경우에 물론 이제 당초 예산의 경우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본다고 했었기 때문에 하고 또 동의하는 의미가 구체적 내역까지는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동의하면 대략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마 그때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작년 해력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원하시는 저희 자료 보면 요약해서 크게 인건비, 일반 운영비 이렇게 뭐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장 정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잠깐 그냥 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뭐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정례 기간 중에 지금 추경 이 중에 지금 들어오긴 왔는데 되도록이면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예. 그렇게 해갖고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까지 뭐 임시회가 됐든 추경이 됐든 그때 뭐 임시회가 되든 그때 한번 이 그 출연 관련된 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얼마를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까? 23억 300만. 아, 똑같다 그지요? 아, 19년도. 아, 예. 죄송합니다. 예. 19년도는 24억 7천만 원을 했습니다. 아, 근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예. 예, 그죠. 2018년도는 몇 억 정도 됐습니까? 32억 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32억 했다가 점점 줄어들고 올해는 뭐 1억 한 8, 9천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그 당시에는 예술재단에서 수영장을 위탁받아 갖고 운영하다가 예. 수영장의 개보 수비만 많이 소요되다 보니 출연금이 많이 나갔고 그 이후에는 체육회로 이제 수영장 위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결국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또 보전을 해주겠다 그죠? 아무래도 그거는 위탁은 체육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거의 한 35억 정도 뭐 수영장까지 포함하면 예. 그런 이제 큰 돈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정액이 돼서 됐지만 2022년도에는 더 정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지고 공연 수입이 많이 올라오면은 출연금을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임금을 계속 상승하는 반면에 수입이 이제 한정되다 보면 근데 예. 코로나가 없고 만약에 있으면은 더 많이 조금 줄인돼야 될 것 같고 코로나가 없고 정상적으로 공연을 해서 수입이 올라온다면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겠다. 그래서 문화예술 뭐 이렇게 재단도 어쨌든 뭐 좋은 공연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심 시간 등을 위해서 조금 정해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